예, 요즘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과 자유파의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예, 당대표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최고위원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청년 최고위원은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답변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6분을 모셨습니다. 예, 먼저 전환길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환길입니다. 네, 성창경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성창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격자 K 권효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격자 K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미고 경기도 북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장인태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예, 장인태입니다. 네, 23회 수석 부회장 윤종훈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격의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승수입니다.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당대표 지지 후보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순서는 전환길 대표에서 시작해서 우리 유승수 변호사로 이렇게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당대표 지지 후보를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 후보 발표하고 그 다음에 청년 최고위원 후보 발표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전환길 대표님 시작하실까요? 네, 마이크 들고. 네, 반갑습니다. 전환길입니다. 보수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모여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과연 당대표 누가 되는 것이 제일 좋겠는가, 최고위원 그리고 청년위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지자를 발표하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방송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위기이고 또 보수 우파의 괴멸 위기에 이르러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중앙당사가 압수수색 당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보다 지난주에는 16%까지 떨어져서 무려 84% 국민들이 국힘은 이제 답이 없다 해서 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가올 8월 22일 날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어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아야 할까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당대표로서는 현재로서는 장동혁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는 6.3 대선 때는 이재명 당선을 막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제가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4번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김문수 후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파에. 그러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괴멸 위기에 있는 보수 그리고 해체 위기에 놓여 있는 국민의힘을 생각해 보면 과연 누가 더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넘어서 사실상 제가 운영하는 또 유튜브에서 또 제 지지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무려 87%가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 역시 개인의 호불호를 넘어서 이런 제 시청자분들과 우파 청년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당연한 또 책임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제 오후였습니다. 대전에 있었던 후보자들 연설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동혁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위기 그리고 반국가 세력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장악하려고 하는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위기에서 아스팔트에 나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된다. 이것은 단순한 탄핵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기 위한 그들의 의도다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 지키는 목소리 내어왔고 또 대선 기간에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었고 지금은 당대표 뽑는 이 시기에서는 장동혁 후보 제가
윤석열 대통령 위기에 이르렀을 때 제가 남들은 윤석열과 거리를 두라 했지만 저는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라 생각해서 욕먹고 조롱받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저는 명예회복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제가 또 아다시피 지난 대구 전당대회에서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해자가 된 모양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면은 국민의힘에 가서 제가 또 징계위원회에 열려서 거기에 대해서 출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저도 위기입니다. 현재 전환길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다들 난도질하고 또 국힘 안에서 특정 후보들은 전환길 출당시켜라. 그리고 대놓고 그 후보자 연설 속에서도 전환길을 출당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비난하는 속에서 사실 어제 장동혁 후보의 연설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가 위기에 이른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현재 전환길이 굉장히 위기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당대표 후보로 나온 장동혁 후보가 전환길을 지켜야 된다. 그 아스팔트에서 대한민국 지켜야 된다고 애썼던 사람이 우리 외면했어도 되겠는가? 전환길 생까지처럼 이렇게 힘들게 희생하는 분들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목소리 내준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감동했습니다. 쉽지 않은 멘트였을 겁니다. 두 번째, 윤핵인 마찬가지로 국힘 안에서도 윤핵인 주장하는 사람들을 배척해야 된다 해서 현재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윤희숙 또 현재 후보로 나온 안철수 그리고 조경태 후보 이런 친한파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세력들 결국은 배후에는 한동훈이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윤핵인 세력들은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후보는 어제 윤핵인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돌아보라. 지난 1, 2월 달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이상 끌어올렸고 다들 전 국민들이 탄핵은 반대돼야 된다. 자유민주 지켜야 된다고 목소리 냈던 그들 아닌가. 그들이 지금 조금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윤핵인 했던 사람들을 배치해서 되겠는가 라고 어제 장동혁 후보는 그 윤핵인을 나가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고 침묵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전환길이 이렇게 조롱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목소리 내주는 것에 대해서 저와 그리고 저희 방송을 듣는 많은 청년들이 이런 용기 있는 장동혁에 대해서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장동혁도 역시 이 위기 속에서 국힘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한 당대표 후보다. 이래서 저는 당대표에 대해서 장동혁 후보를 지지합니다. 네. 다음에 성창경 대표님 순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창경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를 고르기가 쉽지 않지만 역시 결론으로 말하면 저는 장동혁 후보를 지금 투표한다면 지지하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윤어게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는데 이게 내란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속됐습니다. 사상 초유로 영부인도 구속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흔한 성명서 한 장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앙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장동혁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은 동력이 어디냐?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뭐 잘잘못은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첫째로 대한민국을 적대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자기 직을 걸고 했다는 점에서 자, 지금 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 감옥에 가 있어야 할 당사자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여기에 과감하게 나서 싸우는 사람이 장동혁 후보라고 봅니다. 점수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 정치 교체, 세대 교체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새로운 얼굴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후보를 지지합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도 그의 전투력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20년도에 한 3년 동안 저도 광화문 광장에서 KBS 공영노조위원장을 할 때 김문수 후보와 함께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지켜봤습니다. 자, 노숙 투쟁을 했습니다. 그 비올 때 눈 올 때 관계없이 청와대 밑에서 텐트를 치고 싸우는 모습, 삭발을 하는 모습. 그래서 그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또 달라졌다. 세대가 또 다른 걸 요구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의 투쟁력을 높이 사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장동혁으로 모여들고 있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나이 든 기성세대들 모아가지고 싸울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장동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목격자 K 권유 대표 순서입니다. 예, 일단 제가 이 전당대회 전체 통틀어서 지지하는 후보
김민수 후보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이 당 대표와 청년 최고위 포함해가지고 말씀드릴 사람들은 오늘 제가 투표를 한다면 누굴 뽑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할 때는 100% 지지의 의사가 없어도 차선 혹은 차악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동혁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습니다. 저는 이제 걱정했었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흥행을 실패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어떤 흥행 실패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전한길 강사님께서도 연설에서 자주 말씀하셨던 게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받는 것이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과열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뜨겁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걸 정말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당대회, 특히 당내 경선은 우리가 뭐 원하는 완벽한 후보를 찾아서 뽑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전당대회 국면 초기에 이제 각 주자들이 나타냈던 모습들, 조금씩 보였던 정견들을 보며 우리 우파 시민들이 이 사람이 우리 마음에 합한다 하면 그것을 좀 더 알리고 거기에 더 박수를 보내고 하는 모습들이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여전히 우리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를 우리 편 혹은 뭐 아예 그 조경태라든가 안철수 같은 경우는 절대로 우리가 힘을 실어줘서는 안 되는 대상 이렇게 구분해서 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둘을 놓고 봤을 때는 더 선명하게 이 지금 우파 시민들이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이 그때 무엇을 외쳤는지 왜 외쳤는지 지금 이 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말 인권 탄압적인 이 수사와 이런 것들을 단순히 어떤 뭐 우리가 팬클럽으로서 그냥 맹목적 지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체제를 수호한다는 마음으로 그 싸움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아는지 누가 더 목소리 내주는지 우리가 매 눈으로 바라보고 그 목소리를 내주는 그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두 후보들이 그 부분으로 더 마음에 들기 위한 경쟁을 하길 바랬습니다. 제가 굉장히 반가운 건 최근 들어서는 특히 이번 주 들어서는요. 김문수 후보도 더욱 우리 정통 우파들, 이 광장 우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안도하면서 이번 주는 보고 있는데 어제 좀 결정적인 장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후보가 원고를 내려놓고 즉흥 연설을 하는데 정말 우리 광장 애국 우파들의 마음 말하자면 기성 정치인들이 레거시 미디어가 짜놓은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우리의 어떤 시민들의 마음을 외면했던 그 용기 없는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아예 그걸 깨고 레거시 미디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 알면서도 용기 있게 우리 애국 시민들 마음을 대변하는 그래서 어제 어제 연설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억될지 그리고 그 진정성이 얼마나 오래 갈지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거의 신드롬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정성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진정성은 사후에 평가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순발력이라든가 그리고 그 어떤 웅변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존에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기성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 정도의 역량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측면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만일 투표를 한다면 장동혁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고성호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성창경 TV도 지금 생방송 하고 계시죠? 네. 네, 성창경 TV를 통해서도 이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유 대표나 다른 자유파 유튜브들은 이 녹화된 영상을 아마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많이 전파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다음 순서는 우리 아미고
예, 아미고 경기 북부 본부장입니다. 예, 장인태 본부장 순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 북부 본부장 장인태입니다. 저는 우선은 그 장동혁을 지지하고요. 왜 지지하냐면은 이번에 그 장동혁은 우리 그 보수 우파들을 위해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수 우파들의 가슴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변한 게 없어요. 거의 뭐 노동운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그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벌써 시대가 지난 거고 지금 신상이 필요한 시대에 장동혁이라는 그런 사람이 다시 나와서 우리 보수 우파들은 상당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장인태 본부장은 지난 대선 때 예,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거의 상근하다시피 선거를 돕다가 과로로 그 사무실을 나오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후송돼서 지금도 사실은 좀 완치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그 애정이 뭐 누구보다 앞섰을 이 장인태 본부장이 예, 신상품을 말씀하시면서 예, 장동혁 후보 지지를 이제 선언하셨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우리 23회 수석 부회장입니다. 윤종훈 부회장 순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가 지금의 자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에 있는 문제를 잘 파악해서 그 잘못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 윤 의원이라든가 프리윤에 대한 정책의 선명성이라든가 지금 아스팔트 세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든가 이러한 면을 봤을 때 지금 현실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이 문제를 정확하게 내정하고 지금 다른 후보들을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그냥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그 장동혁 후보의 연설은 단 하루의 연설이었지만 어찌 보면 보수 우파들의 마음을 끌어주는 그러니까 그 선명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윤핵인 세력을 끌어안겠다 또는 아스팔트 세력을 끌어안아야 된다. 그 끌어안지 못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했을 때 저는 보수가 가지는 정확한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후보를 지지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진격의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순서입니다. 네, 저는 당대표 후보로 장동혁 후보를 지지합니다. 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부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재 시국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운 우리 2030 청년들이 자유파로서 지금 우리 정치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을 어떤 후보는 제3의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사실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국을 보는 것은 사실 이 역사의 시계를 다시 거꾸로 보는 겁니다. 되돌리는 것이고요. 그런 시각으로는 새로운 이 정치 세력의 움직임,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담아낼 수 없는 목소리를 하는 후보와 또 별다르게 선입견을 갖지 않고 있는 후보가 존재한다면 후자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어떻게든 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든 새로운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자유우파의 움직임으로 뭉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6분의 패널들의 말씀, 당대표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나에 대해서 6분 모두 장동혁 후보를 당대표 후보로 지지한다.
오늘 투표한다면 장동욱 후보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최고위원들입니다. 최고위원은 4명입니다. 그래서 4명을 쭉 불러주시고 그리고 짧게 간략하게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면 이유를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한길 대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드시고요. 네, 이번에 제가 지지하는 당선되었으면 하는 최고위원 후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압도적으로 김민수 후보를 먼저 지지하고 그 다음에는 김태우 후보 그리고 손범규 그리고 여성 한 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수진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통령 선거와 달리 같은 국민의힘 당 안에서 누가 좀 더 나으냐 좀 덜 나으냐에 대한 차이지 누구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차원에서 굳이 4명을 뽑는다면 뭐 압도적으로 김민수 후보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 김민수 하게 지금 압도적이죠. 90% 이상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김민수 후보에 대해서 당연히 될 거니까 나는 다른 2명 김민수는 내가 안 찍어도 다른 사람들이 찍어줄 거니까 이제 다른 선택하면은 김민수 후보가 오히려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김민수를 무조건 한 표는 던지고 나서 남는 표를 가지고 김태우 후보를 제가 두 번째 선정한 이유는 지금은 국민의힘이 내란당으로 몰려있고 어제 중앙당사가 압수수색 당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 누가 민주당과 싸우고 누가 사악한 저 이재명 정권과 잘 싸울 것인가를 볼 때 김태우 후보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과 잘 싸웠던 그 전력을 볼 때 현재 우리 국힘 위기에 빠진 국힘의 싸울 후보로서는 저 김태우 후보를 지지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손범규 후보 역시 제가 잘 알지는 사실을 못했습니다. 손범규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진정성을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나운서 출신이라서 그냥 뭐 두리뭉실하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뜻밖으로 선명함을 보였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여성 후보를 한 명 뽑아야 되는데 사실상 여성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최수진 후보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든 최고위원이든 청년위원회 간에 절대 뽑혀서 안 되는 후보도 있습니다. 최악은 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배우 세력, 배우의 한동훈이 있는 이런 당 지도자는 한 명도 국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 그러면 또다시 한동훈 세력들은 바로 위장 우파, 보수, 가짜 보수입니다.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민주당 손잡고 국힘의 당론을 어기면서 민주당 손잡고 언제나 결정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장래와 미래를 볼 때 단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한동훈 세력들은 당선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편에 있는 우리 최수진 후보는 솔직히 잘 몰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최악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최수진 후보 여성 한 명 뽑아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최수진 후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성 후보는. 그래서 최수진 후보를 지지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김민수 최고위원으로 김민수 그리고 김태우 그리고 손범규 그리고 여성위원으로서는 최수진 후보를 지지합니다. 네, 성창경 대표님. 네,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는 야전 사령부를 꾸미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되십니다. 제일 먼저 싸워야 할 곳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지리멸렬한 상태입니다. 이게 정당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주 투명 정당을 여기고 있습니다. 자, 거기 안에는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와 싸워서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전 사령부 같은 느낌이 들고 여기 최고위원들은 바로 당 대표와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당을 바꾸는데 당을 싸우는 정당으로 바꾸는데 무엇보다도 제1 우선
순위를 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저도 김민수 후보를 꼽습니다. 자, 이분은 선명하게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민수 후보는 여러 연설에서도 이 드러난 것처럼 그가 걸어온 길도 그렇고 그가 지금 앞으로 걸어갈 길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우 후보를 듭니다. 자, 조국 사태를 일으켰던 장본인이기도 하고 내부 고발을 통해서 그때 조국 등등 해서 문재인 정부 때의 권력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을 바로 재판정에 세운 당사자가 김태우입니다. 자, 김태우도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자, 안에 내부에 싸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우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 다음에 저도 손범규 후보를 지지합니다. 자, 저도 이분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최고위원들을 이 자리에 모신다고 하니까 왔던 분입니다. 나머지 다른 분들 네 분이 그 자리는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안 왔던데 그러나 본인은 처음 출마를 하면서도 왔습니다. 아나운서 출신이지만 잘 싸우겠다고 아주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용기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최수진 후보입니다. 이분은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자, 과방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최민희와 김현 등등 해서 그들이 폭주를 할 때도 여기 최수진 후보는 앞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역부족입니다. 최민희 그 체제에서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싸우라고 그나마 싸웠던 분이 이 최수진 후보입니다. 이분은 과거에 제약회사 우르사의 주역이라고 합니다. 제약회사에 있으면서 우르사를 만드는데 자, 그런데 좀 더 강력한 우르사를 만들어서 우선 국민의힘부터 튼튼하게 만들어달라고 저는 최수진 후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네 분이 당 대표와 함께 똘똘 뭉쳐서 우선 국민의힘을 싸우는 정당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민주당과는 숫자는 적지만 107명밖에 안 되지만 거기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문제는 숫자가 아니다. 전투력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 네 사람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는 권유 대표 순서입니다. 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김민수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저는 긴 시간 동안 지켜봐 오면서 결이 같고 방향이 같고 우리 우파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이 시국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누구와 투쟁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좀 긴 시간 긴 호흡으로 지켜봤을 때 김민수 후보는 정말 우리와 딱 맞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조명을 받거나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김민수 후보 지지하고요.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제가 김태우 후보, 신동욱 후보, 최수진 후보에게 표를 줄 텐데 이 세 후보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헌재를 지키는 그런 헌재 앞에서 연좌하면서 농성을 했던 그 상황에서 가장 열심히 나온 현역 의원이 신동욱, 최수진이고 또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도 열심히 관저 때부터 열심히 투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어려울 때 그리고 말하자면 기득권으로서 또 레거시 미디어의 눈치가 보일 때도 그런 용감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평가합니다. 제가 몇몇 장면들 기억 남는 것들이 있는데요. 전지영 열사, 전지영 씨가 그 단식을 하고 있을 때 한 15일차, 16일차쯤 됐을 때 굉장히 기력이 많이 쇠했을 때 비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반입하려고 하니까 경찰이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파 시민들과 경찰의 실랑이가 있을 때 신동욱 후보가 직접 나서가지고 뭐 경찰 쪽에도 여러 소통도 하고 해서 그 천막 반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각인되어 있고요. 최수진 후보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헌재 앞에서 그 야외에서 자리 깔고 앉아서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 면들은 제가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최수진 그리고 신동욱, 예. 김태우 후보 이야기하는 것이고 양양자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표를 2표만 행사할 수 있다면 저는 김민수 후보와 최수진 후보 이렇게 2명을 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우리 장인태 본부장 순서입니다. 예, 저는 그 우리 전국 아미고 본부와의 그 여론 수렴을 해본 결과 김민수 후보가 거의 100% 나왔어요. 그리고 김태우가 70%,
그 손범규가 40%, 최수진이 100%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본부장님들의 그 여론을 받들어 저도 그렇게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민수, 김태우, 손범규, 최수진 이렇게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다음에는 윤정훈 부회장요. 예. 저는 또 이 패널 좀 다른 결에서 저는 그 최고위원 후보를 뽑았습니다. 우선은 김민수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일 궁금한 것을 좀 물어봤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김문수 지난- 캠프에서 네. 부정선거 예방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민수 후보가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2020년도에 부정선거로 떨어졌습니다.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그것부터 물어봤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냐? 반드시 알고 있고 반드시 고쳐보겠다. 그 말에 저는 동의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팩트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게 팩트를 말하는 것이 극우라면 나는 극우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100% 동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저는 김민수 후보를 우선 추천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김태우 후보와 양영재 후보를 내가 그 후보에 제외한 이유는 이분들도 부정선거로 떨어졌습니다. 통계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청장 선거에 떨어졌었고 지난 총선에서 양영재 후보는 부정선거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외시켰고, 그 신동호 후보와 그 손범규 후보는, 신동호 후보는 지난 그 겨울에 대통령을 짓기 위해서 아스팔트에 참 고생 많이 해요. 저도 그 동참을 합니다. 그런 면과 최순실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선명성,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는 뽑다 보니까 김민수, 그 신동욱, 손범규, 최수진 이렇게 골랐습니다. 예. 예, 유승수 변호사 순서입니다. 아, 네. 저는 최고위원 후보로 김민수, 그리고 최수진, 김재원, 손범규 이렇게 지지합니다. 뭐 지금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민수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파의 목소리를 담아낼 것이라 큰 기대가 있고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는 김민수 후보를 지지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고성국 TV에 이렇게 출연하면서 사실은 2명만 고르면 쉽게 고를 수 있는데 4명이라는 큰 숙제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어려운 숙제를 하다 보니까 약간 뭐 개인적으로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이 답안을 제출해야 되는 입장에서 4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최수진 후보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을 뽑지 않으면 이상하게 양양자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양양자 저도 이제 삼성전자 출신입니다만 이 삼성전자 출신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를 모르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양양자 씨가 걸어온 길이 삼성전자 내에서도 사실은 이런 식의 명목상의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티오를 타고 이렇게 올라온 길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뭐 특히나 이제 또 뭐 정치적으로는 국민의당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저희랑 도저히 자유파의 목소리랑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최고위원이 되면 안 된다는 근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최수진 후보께서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자유파 국민들의 선택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현역 국회의원이 돼서 많은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본인의 투쟁 활동이 그렇게 거세거나 진정성이 있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재원 후보님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만 이분이 정치를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좀 길게 보면은 이렇게 약간 어설플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희미할 수도 있는데 희미하게 자유파의 바운더리 안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 희미하게.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해온 분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또 향후에 이 지도부를 구성하는, 당내 지도부를 구성하는 역학관계까지 고려한다면은 김재원 같은 분이 최고위원이 돼서 최고위원회에서의 어떠한 그 지도부에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손범규 같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 손범규 보면 잘 모릅니다만 저는 이분이 뭐 착한 정치나 통합을 강조하거나 이러면서 어떤 희미하게 본인의 정견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뭐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고성구 TV에 출연해서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한 표를 당부드리는 이 모습 자체가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후에 우리가 기대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최고위원을 4명을 뽑거든요. 그중에 여성이 꼭 한 명 들어가야 되는 당헌당규 조항까지 감안해서 우리 6분의 패널들께서 4명 당선됐으면 좋겠다, 당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4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을 각각 발표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 최고위원 순서입니다. 전한결 대표님 마이크 들고 하십시오. 네, 제 의견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제가 운영하는 전환기 뉴스의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제가 또 대변해야 될 입장이기도 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 아까 최고위원 그리고 당대표도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보니까 비슷한 의견이 나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시 뭐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야? 또는 누가 강요해서 야 이 사람 우리 하자 뭐 우리 절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각자 이렇게 써가지고 제시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년 위원으로서는 현재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현직 의원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위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청년들에게 이제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줘야 되는데 현역 의원이 청년위원이 되면은 그냥 금배지 달고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위원회는 절대 현직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개인적으로 또 저는 국민의힘 이제 책임당원 문자 받았거든요. 어제 그저께부로 책임당원이 되었는데 아니 최고위원이나 또는 청년위원으로 출마하신 분이 연설하면서 평당원인 전환기를 저격하더라고요. 뭐 이런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현재 청년위원 중에서도 2사람이 다 전환기를 저격합니다. 이게 과연 지도자 될 감입니까? 대통령 후보 나갔다면 예를 들어서 국민을 욕하는 대통령 후보가 돼서 되겠습니까? 어떤 부모님이 있다면 자기 자식을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청년위원회 최고위원 나와서 평당원 당원을 욕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저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국민의힘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힘을 해당 행위 당을 해치는 그런 후보란 말씀 미리 드립니다. 특정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전환기를 저격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청년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전환기를 지지하고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청년들을 또 희생을 내가 하겠다라고 목소리 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압도적으로 손수조 후보를 저는 지지합니다. 박근혜 퀴즈로 알려져서 예전에 그 당시에 28살이라고 대구 전당대회 때 말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 손수조 같은 이런 분이 나오셔가지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또 이제 박근혜 때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몇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경륜과 경험과도 쌓였고 앞으로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비전도 제가 전당대회 연설 들어보면서 확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손수조 어제 부산 그저께 뭐 부산 갈매기 노래도 부르더라고요. 노래도 잘하시던데 아무튼 이런 손수조 후보가 반드시 청년위원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성창경 대표. 네. 자, 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대개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 후보는 손수조 씨를 지지합니다. 청년 정치라는 게 사실상 이준석 때문에 그 이름을 다 버려놓은 것 같아요. 청년이 패기 있고 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할 줄 모르고 정치공학에 빠져가지고 논평이나 하고 그러면서 안에 내부 총질이나 하던 것이 바로 이준석 정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 손수조는 분명히 다른 길로 갔다. 똑같이 이준석과 함께 박근혜 퀴즈로 들어왔지만 손수조는 분명히 패배했을 때는 쫙 접고 그리고 그동안 뭘 했냐 보니까 장내 지도사를 했습니다. 장내 지도사. 그러니까 땀 흘려가지고 일을 하는 가운데 자 장내 지도사라는 건 어떤 일입니까?
우리 인생의 그야말로 마지막 가는 분들을 배웅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보고 저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치를 바꾸겠다고. 자,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우리 거는 기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런 정치를 끊어주는 누군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개파로 이어지는. 자, 그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 손수조가 아닐까. 그렇게 해서 저는 손수조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네, 권유 대표. 예, 저는 박홍준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습니다.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또 생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참여해서 바꿔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손수조 후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다면 손수조 후보 저도 굉장히 그 아스팔트에서 만났을 때 반가웠고 또 명동에서 하는 말하자면 우리 이 시국에서 우리가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것을 처음 깨우치고 났을 때 많은 청년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 부분 투쟁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함께 해준 게 손수조 후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조금 손수조 후보에게 자극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심지어는 단일화의 어떤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박홍준 후보의 어떤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연설로 보이는 훌륭한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손수조 후보도 결기와 투쟁심이 다시 살아나서 좀 더 이제 더 선명한 그런 노선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그런 과정에서 박홍준 후보와의 단일화가 또 이루어지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박홍준 후보 어제 연설 이제까지 계속 이어졌던 연설에서 정말 이 시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리고 강한 투쟁 의지 보여준 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박홍준 후보를 처음 봤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지지 후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 고성호 TV 커뮤니티에 여러분들 그 폴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 9시까지 하고 9시에 마감하겠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예, 이제 한 3, 4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 참여하시고요. 9시에 마감하고 그리고 바로 저 자료 정리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자, 이제 장인태 본부장 순서입니다. 네, 저는 그 손수조 후보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은 손수조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정치에 입문했으며 여태까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한 길만 쭉 걸어온 청년 정치인으로서 손수조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이 된다면은 청년들의 미래가 상당히 밝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수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윤정훈 부회장 순서입니다. 저는 저 또한 그 손수조 후보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분 직업이 지금 장례 지도사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삶에서의 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 이제 삶을 떠나보려는 직업에서 그분들을 봤을 때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참 고생도 지금도 많이 하셨을 거고 이런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청년들의 고통을 잘 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손수조 후보를 지지합니다. 네, 진경희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순서입니다. 네, 저는 손수조 후보를 지지합니다. 국민의힘이 나가야 될 길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죠. 지금이라도 뭐 최고위원이 나왔든 아니면 뭐 당대표 후보로 나왔든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할 일들을 안 하고 있죠. 사실 원내에서 투쟁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면 손수조 후보처럼 지금 필드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청년 최고위원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손수조 후보 지지합니다. 예. 예, 우리 전환길 TV 전환길 대표, 성창경 TV의 성창경 대표, 목격자 K의 권유 대표, 그리고 진격의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23회 수석 부회장 윤종훈 부회장, 그리고 아미고 경기북부 본부장 장인태 본부장 이렇게 6분의 패널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당 대표 후보, 자신들이 지지하는 최고위원 후보, 그리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6명의 패널 모두
당 대표로는 장동혁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으로 가면 손범규 후보가 5번의 지목을 받았고 김태우 후보가 4번의 지목을 받았고 신동욱 후보가 2번, 김재원 후보가 1번의 지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은 손수조 후보가 5분의 지목을 받았고 박홍준 후보가 1분의 지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9시가 돼서 저희 고성우 TV 유튜브에서의 여론조사도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또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우 TV 커뮤니티의 폴에 참여하신 분은 모두 16만 명이십니다. 22시간, 어제 오전 11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 9시에 끝냈으니까요. 22시간 동안 진행된 폴에 16만 명이 참여하셔서 당대표 장동혁 82% 지지, 김문수 13% 지지, 조경태 3%, 안철수 1% 이렇게 지지가 나왔습니다. 또 최고위원은 모두 6만 3천 명이 투표하셨는데 최고위원도 순서대로 하면 김민수 83%, 최수진 58%, 신동욱 37%, 김태우 10%, 김재원 4%, 손범규 3%, 양양자 3%, 김근식 3%로 짓게 됐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은 2만 9천 명이 투표하셨는데 손수조 69%, 박홍준 26%, 우재준 3%, 그리고 최우성 1%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고성범 본부장이 좀 고생을 했는데요. 고문단, 아미고 고문단과 아미고 본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도 제가 여러분께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고문단이 모두 20명인데 그중에 9명이 응답하셨습니다. 당대표는 9명 전원이 장동혁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로는 9명 모두 최수진 후보를 1차 지목했고 김민수는 8명, 김태우는 6명, 신동욱은 1명 지명됐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은 9명 중에 8명이 손수조 후보를 지목했고 손수조와 박홍준 중에서 고민이 된다 하고 입장 표명을 보류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국의 70여 아미고 본부의 본부장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모아봤는데 모두 18명의 본부장이 응답을 해 오셨습니다. 이 18명의 아미고 본부장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당대표는 장동혁 16명, 김문수 2명, 최고위원은 김민수 18명, 김태우 16명, 최수진 11명, 김재원 5명, 신동욱 3명, 손범규 2명. 청년 최고위원은 손수저 10명, 박홍준 5명.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판단에 참고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발표는 다 끝났고 발표 후일담을 그래도 우리 6분들한테 짧게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한길 대표가 이거 사전에 짜고 한 거 아닙니다 그랬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생방송 진행하면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질문 중에는 최고위원 투표는 1인 2표를 하는데 그러면 4명을 이렇게 발표하면 그중에 2명을 누구로 하라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은 너무나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 시청자 질문에 대한 답변 겸해서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만 좀 짧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한길 대표님. 네, 어제 국민의힘 중앙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이지요. 그것은 정치적 의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란당으로 현재 낙인 찍고자 하는 민주당과 누가 더 잘 싸울 것인가. 사악한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누가 단합시켜서 잘 싸울 것인가가 이번 전당대회 지도자로 뽑혀야 된다고 기준으로 삼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 당선 위해서 목소리 내다가 4건이나 고발당해서 지금 계속 경찰서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당대표 후보로서는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 이유가 바로 장동혁 후보는 위기에 있는 우리 국민의힘을 가장 잘 살릴 후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제 장동혁 후보의 대전 연설에서의 연설, 진정성 그리고 그 내용을 봤을 때 저는 무한히 감동하고 울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뭐 개인적으로 저도 좀 위기 아닙니까? 다들 뭐 전환길에 대해서도 뭐 언론에서도 다들 뭐 쫓아내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거구다 업무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전환길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윤핵관 주장하는 사람들 다들 아스팔트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힘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아닌가? 그들을 우리가 버려서 되겠는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장동혁 후보의 어떤 정면 돌파에 대한 것을 보고 이 정도면 국민의힘 네. 살려주겠다 싶었고, 두 번째 최고위원으로과 청년위원회에 대해서 새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최수진 후보에 대해서 대웅제약의 우루사에 만든 건 좀 그거보다 제가 몰랐던 게 뭐냐면 지난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잘 몰랐는데, 저는 최소한 한동훈 세력들이 지도부에 들어가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저는 최수진 후보를 무조건 지지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수조 같은 경우는 장례 지도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박근혜 키즈 정도만 알았는데 진짜 밑바닥에서 이렇게 바로 청년들과 서민들과 함께 경험해본 이 손수조의 새로운 발견이어서 저는 장동혁 그리고 최수진 그리고 손수조 후보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으로서는 아까 김윤수는 당연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 2표나 주는데 어떻게 행사해야 되느냐 질문이 오셨는데요. 한 표는 꼭 뽑고 싶은 사람 뽑으셔야 되고요. 한 표는 전략적으로 행사한다. 그러면은 뭐 이 한동훈 세력들이 최고 이 지도부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다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 표는 뽑고 싶은 사람 뽑으시면 되고, 한 표는 전략적으로 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어떤 우리 오늘 이야기 나온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의 뜻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투표인데 뭐 한 표를 가지고 뭐 어떻게 전략적으로만 행사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고요. 꼭 뽑고 싶은 사람 한 표는 뽑으십시오. 예.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것 같고, 김문수 후보님이 계신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사실은 김문수 후보님을 모르는 분들이 아닙니다. 사실 다 어떻게든 연이 있으신 분들인데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님께서도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성찰의 기회를 좀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건방지게 이런 말씀 드린다 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다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선택은 이러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권유 대표. 뭐 최수진 후보는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왜냐? 만일 최수진 후보가 양향자 후보를 이기지 못하면, 그러니까 등수가 양향자 최수진이 둘 다 뒤일 때, 뭐 4명 안에 못 들어갔을 때 여성 1명 무조건 뽑힙니다. 여성 할당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여성 할당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치 않은 후보를 막기 위해서 그 대안 후보를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그게 최수진입니다. 그리고 김민수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압도적이에요. 여론조사하면 압도적이어서 어떤 분들은 이분은 되겠으니까 내가 두 번째로 원하는 후보를 뽑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민영삼 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민영삼 후보가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까운 후보들 많으니까 뭐 차선을 뽑자, 이러다가 민영삼 후보가 낙선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원하는 김민수를 뽑으시고 반드시 막아야 되는 양향자를 최수진으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예 두 표를, 한 표는 김민수, 한 표는 최수진으로
찍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4명 중에서 김태우 후보와 신동욱 후보는 알아서 자기 힘으로 살아오셔라. 자, 우리 윤정원 부회장. 예, 저는 이 표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여기에 선택되지 않는 후보들이 오늘의 생각은 오늘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시고 여기에 들지 않은 후보들이 그 많이 남아 있는 8일간의 기간 동안에 분발해 주시면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8일 후에는 바뀔 수도 있다? 오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투표한다면 뭐 이 여론조사에서는 늘 그런 전제가 붙어 있죠. 예, 장인태 본부장님. 저는 그 우리 후보들을 다 존경하고 좋아하는데요. 우선은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한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으면서도 실천을 안 하고 자기의 길만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는 당대표부터 최고위원들 뭐 청년 최고위까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자, 성창경 대표님 마무리 한 말씀으로 우리 발표회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 오늘 말씀드린 분들은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물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이 시작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너무나 처절하게 무너졌고 파괴됐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무런 능력이나 뭐 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새로운 지도부는 지금 달리 만들 수 있는 건축가들과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뿌리가 없는 정당은 그건 부평초와 같습니다. 민주당도 이른바 개딸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 개딸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스팔트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 수백만 명이 모입니다. 그분들을 거꾸로 해가지고 쫙 선을 그어버리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누구랑 같이 정치를 하시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다 거구입니까? 거구 유튜버들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상식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뽑히는 이분들이야말로 당을 딱 규합을 하고 그래서 상식이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 언급된 분들이 되게 말을 많이 잘하신 분들입니다. 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개 우리가 본 것들은 그분들이 말로 가지고 연설을 하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 되고 보니까 와 달라졌더라 이렇게 말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폭망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말하는 만큼 자기 말에 책임을 져주시고 또 우리 아스팔트에 계신 분들은 뿌리가 돼서 이분들을 지지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가 돼서 민주당과 싸우고 이재명과 싸워서 빨리 이재명을 중도에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오늘 우리 첫 삽을 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오늘 생방송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그 부담을 안고 진행을 했습니다. 22일 다음 주 22일 금요일 전당대회가 있습니다만 그 이틀 전 20일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시간이 그저 4, 5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전한길 대표, 성창경 대표, 권유 대표, 장인태 본부장, 윤종훈 부회장 그리고 유승수 변호사 각각 이런저런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다 저 뭐 거미줄처럼 얽힌 이 네트워크 사회에서 누구 특정한 한 사람을 지지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또 다른 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뭐 척이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파가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의힘을 제대로 개조하기 위해서 그 출발점인 제대로 된 지도부 구성을 위해서는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 이런 일념으로 다들 부담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생방송으로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발표했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또 자유파 국민들 중에 생각이 다른 분들이 없으면 이상합니다. 당연히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분들은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정말 배전의 노력을 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저희 고성국의 숲
숲에서는 다음 주 수요일 20일까지 계속 여론조사 폴이 진행되니까 못다 하신 말씀은 숲에 들어와셔서 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6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박수로 오늘 발표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